뉴스를 보시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일단은 일시적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쵸?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상승 재개를 할 거라는 낙관적으로 보는 여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뉴스를 보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때 혼란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도 있죠. 암호화폐 IPO 붐이일 거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 시장이 좋으면은 IPO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공모주 투자를 엄청 시키죠. 공모주 투자 시킬 때의 특징이 뭐죠? 평가 금액보다 더 최상단에 올리는 일이 생겨요. 그쵸? 그리고 공모날 돼가지고 며칠 동안의 상승을 통해서 역대적 고점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헤쳐먹고 나서 아래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코인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코인들이 처참하게 박살나 있죠. 뭐 타이코도 그렇고 시바이누도 여전히 좀 힘이 부족할 거고, 그 외에도 코인들이 엄청 많아서 뭐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많이 하락한 것들을 얘기해 보면 밀크도 힘들 거고, 메타디움, 그로스톨 코인, 뭐 디카르고, 아카시 네트워크도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쵸? 토카막 네트워크, 보라, 빔, 1인치 네트워크, 미나, 거의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들의 흐름은 다 어떨 거냐면 이렇게 올라간 흐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다 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규로 이제 반등 하나 하고 쫓아가려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비트코인 1억 못 찍네 이러면서 아래로 빠집니다.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공포에 시달리게 될 거고,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할 거라는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그쵸?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알트코인들을 손절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손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더 큰 하락이 발생하겠죠.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이코 코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토카막 네트워크도 있죠. 얘는 원래 톤 코인이었던 거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타이코 코인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속 빠지게 되면 제 위치에 있는 분들 뭐 여기 있던 다 고통스럽게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쵸? 그럼 조금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물려있는 위치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매도를 잘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적인 매수세가 오는 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박살났어요. 제가 말한 평단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상승할 때도 안 팔았던 추세였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그 추세를 회복하는 척하면서 아래로 또 밀어내렸죠. 그럼 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이냐면 손절 쳐야겠다.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지금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빵 하고 들어왔을 때 있죠. 그때 돼서 이렇게 들어올린 추세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그쵸? 분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3분봉도 좋고 5분봉도 좋고 다 좋아요. 60분봉도 좋고요. 코인에서 볼 때는 4시간 차트인 240분봉도 좋아요. 다 좋아요. 뭐로 보든 상관없어요. 그런 위치에 됐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를 털어내는 건 결국 뭐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척하고 좋아서 버텼더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공포가 오죠. 특히 여러분이 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아래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야?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신저가 패턴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럼 신저가 패턴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거래량은 더욱더 말라버리면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손절을 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RSI로 심각한 과매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쵸? 이 과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너무 많아서 보유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계속 뚫고 내려가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올라오거나 할 때 매수하거나 조금 떨어졌을 때 매수했으면 평단가가 물이 타져봤자 얼마나 타지겠어요. 여러분의 머니가, 돈이라고 해야겠죠. 돈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무한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염없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포의 물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총알은 바닥나죠.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평단가는 고통 속에 남아있는 거고 그 고통의 매물대가 뻔히 차트상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내려버리면 여러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도를 치게 되는 거죠. 결국 매도를 치게 되는 원리는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 반등하는 척하다 아래로 더 내려갈 때 그 절망감과 공포감이 엄습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코인이 되든 어떤 주식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코인 편을 올리지만 또 주식 편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과 코인의 차이가 뭔가요? 주식과 코인의 차이는 재무성에 대한 유무입니다. 그쵸? 재무성이 뭐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부채가 있고, 그쵸?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제가 볼 때 나중에 코인 시장도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재무성이 가득한 내용들로 여러분에게 표준화를 만들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그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 바로 ETF 투자를 시키는 월가들의 음모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식처럼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비트코인을 뺏기지 마라, 이더리움을 뺏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누군가는 비싸게 살 거고 누군가는 싸게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싸게 샀어요. 그쵸? 그럼 누군가는 싸게 샀죠. 역으로 보면 뭐예요? 비싸게 산 사람은 싸게 살려는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터득해야 되냐면, 터득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한데요. 결국은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매수세의 힘을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를 2만원에 샀어. 그럼 나는 이거를 잘 쓰다가 나중에 팔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5천원에 팔겠대. 5천원에 사겠대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난 이렇게는 못 팔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원에 팔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죠? 만원에 팔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찾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투자 자산은 비싸게 사고는 싸게 팝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산 순간에서부터 빠지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를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산 순간에부터 자꾸 빠진다면 이거는 내가 산 순간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뭐 원래부터 진짜 가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위치의 가치가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샀다고 하면 그 위치에서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야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 위치에선 반드시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는 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사자마자 빠지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하겠다. 아니에요. 당연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심지어 마이너스 50%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매수를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죠. 매수를 자주 하면 안 돼요. 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고점에 물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은 수량을 줄여야 돼요. 그쵸? 수량을 줄이고 나니까 나중에 반등하고 나서도 결국 수익을 별로 못 봐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결국 이 위치에서도 못 팔게 돼요. 더 올라가면 팔려고 하죠.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서 귀신같이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파동이 자꾸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거 하락파동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다가 다 털고 나면 여기서부터 왜 반발 매수가 나올까요? 지금 이 차트 어디서 봤죠? 에코 프로 머티에서도 보지 않았나요? 그쵸? 그럼 결국 주식과 코인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혀가 짧네요. 제가 원래 혀가 짧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이 생각을 빨리 전달해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 순간부터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성향은 느긋한데 방송을 만들 때만큼은 되게 빠르게 말합니다. 이게 빠른 거예요. 원래 저는 되게 느리게 말해요. 아주 천천히 말하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서 호흡이 되게 느리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느긋한 성향인데 방송만 됐다 하면 빠르게 말하게 되네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하면 싸게 사세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남하고 비교해서 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안!